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영어스쿨 I Can Speak의 이광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 무더워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영어의 리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리듬을 각 개별 단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들을 보십시오. 영어 단어 중에서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는 강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water, remember 이거는 각각 이음절, 삼음절의 단어인데요. 이런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는 강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ater 또는 water, 미국에서는 water라고 주로 하죠. water의 경우에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두 번째 음절은 당연히 약세가 되죠. 그래서 강약의 리듬이 생깁니다. 다음 remember의 같은 경우에는 3음절의 단어인데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remember 그래서 약강약의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경우에는 우리말과 달리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명사이면서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present는 명사로는 선물 또는 현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로 쓸 때 동사로 쓰일 때는 present 이렇게 해서 제2음절에 강세가 부여됩니다. 명사일 때는 제1음절에 강세가 오고 동사일 때는 제2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강세를 달리하는 거는 품사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원칙을 명전동후의 원칙이라고 하죠. 명사는 앞에, 동사는 뒤에 강세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강세 음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강세와 보조강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는 주강세가 오고 나머지에는 보조강세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시죠. 사진이라는 의미의 photograph. 자, photograph. 자, 이거를 발음을 할 때는 첫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주강세가 오고 두 번째 음절 약세, 세 번째 음절도 강세가 오는데 이건 보조 강세예요. 그래서 photograph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죠. 그런데 사진사라는 명사가 됐을 경우 뒤에다 ER을 붙이는 경우에는 photograph 이렇게 바뀝니다. 자, 잘 비교해 보십시오. photograph 하고 photograph 하고 1번에서 photo, 제2음절 약세인 photo 이게 두 번째는 phota, 강한 음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음절이 1번은 강세였는데 2번은 약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for 이렇게 되죠. 1번은 for 이런 식으로 했지만 2번은 for. 그래서 photograph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다시 사진의라는 형용사일 때 photographic 또 바뀝니다. 강세가. 이때는 그래 여기에 제1 강세가 와가지고 photographic 4에는 제2 강세가 옵니다. 보조 강세죠. 보조 강세. 그래에 주강세가 오고 4에 보조 강세가 와서 photographic. 다음 사진술이라는 photography 또 바뀝니다. 강세가. 이런 경우는 다시 for가 되고 타로 강하게 발음이죠. 제2음절을 photography
photography. 자, 다시 한번 볼까요? photograph, photographer, photographic, photography. 이런 식으로 강세가 바뀝니다. 강세가 변화하는 이유는 이게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강세가 변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발음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발음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단어를 발음하기에 제일 쉽습니다. 제일 편합니다. 다른 식으로 강세를 강약을 주면은 이 단어는 발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듬의 원칙입니다. 자, 의례어일 경우에 의례어에도 강세를 부여합니다. 영어는 뭐 토착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의례어, 이 의례에 대해서 강세 부여 원칙은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라오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일본어죠. 일본어 가라오케. 일본어인데 자, 이거 사음절입니다. 사음절인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발음할지 자기들이 강약을 한번 줍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약을 주어보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강약으로 하든가 약강으로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약으로 할 경우는 캐리오키 제 이름절과 삼음절을 강세를 주는 거고요. 약강으로 할 경우에는 거래어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 2음절과 제 4음절을 강세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듣기 좋죠?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죠. 캐리오키가 훨씬 듣기 좋죠. 훨씬 듣기 좋고 말하기 좋죠. 따라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캐리오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하네스부르크 남아공 제1의 도시죠. 요하네스부르크.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JO를 JO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음절인데 방법은 이걸 발음하는 방법은 여기에 리듬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강 하든가 강약강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약강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하니스버그. 그 다음에 강약은 조하니스버그. 이렇게 되죠. 당연히 조하니스버그가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래서 그렇게 발음합니다. 다음에 인명, 사람 이름 레오나르도, 라틴어권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자, 이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 하면 삼음절이기 때문에 강약강으로 하든가 약강약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약강약으로 하면 리오나르도, 강약강으로 하면 레오나르도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리오나르도가 훨씬 더 부드럽고 듣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강약의 리듬이 적용되는 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세부 강세 부여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전미사에 따른 강세 부여 규칙인데요. 영어 단어 중에 TION, S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습니다. TION은 직전 음절의 강세를 줍니다. TION, 시언이 약한 음절이기 때문에 그 직전 음절에 강세를 줍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이런 식으로 되겠죠. extension, ITY 또 직전 음절에 강세를 줍니다. ITY는 주로 이라는 뜻의 어떤 성질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데요. 따라서 activity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humanity, human 할 때는 hu의 강세가 오지만 ITY를 붙이면 humanity 강세가 바뀝니다. 인간성 이런 의미죠. 자, IC나 ICAL도 직전 음절에 강세를 부여합니다. historical, scientific, science 하면 과학이죠. scientific, 과학적인, scientific 할 때는 T의 강세를 줍니다. 자, 다음 ESE는 해당 음절에 강세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Japanese, Chinese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ESE가 붙으면은 사람들. 그래서 Japan 할 때는 일본이고 Japanese 할 때는 일본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를 말할 때는 Japan 제2음절의 강세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강세가 바뀝니다. Japanese. 제3음절에 주강세가 있고 제1음절에 보조강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Japan일 때 제2음절에 있던 강세는 약세로 바뀌는 겁니다. Chinese도 마찬가지죠. China, Chinese. 자, 그럼 단어 강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pply 지원하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application 지원이라는 명사가 되면 TION의 직전 음절 K의 제1강세가 있어요. 주강세 앱의 보조강세. 그래서 application. 2번 able, ability. 3번은 history, historical. 4번은 China, Chinese. 5번 Japan, Japanese, Japan, Japanese. Japan 할 때는 펜이 강세였었는데 Japanese에서는 약세로 바뀌고 강약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리듬은 바뀝니다. 단어 파생어에 따라서 단어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강세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 하나예요. 이렇게 강세가 자꾸 바뀌는 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을 하고 소리를 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발음 편의상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실제 언어는 가장 발음하기 편하도록 구성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는 똑같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해서 강세가 바뀝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영어 리듬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영어의 리듬 중에 단어의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음절 이상의 단어는 반드시 강세를 부여한다는 거고요. 강세가 2개 이상, 한 단어에 2개 이상 올 때는 주강세와 보조강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파생어가 있을 수 있는데 파생어에 따라서 강세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강세가 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발음하기 가장 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만 명심하시면 영어는 이제 거의 다 마스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거 잘 숙지하시고 단어에는 강약의 리듬이 있다는 거, 단어는 강약 뭐 영어 전체가 강약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오늘 학습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단어가 강세를 받고 어떤 단어에는 약하게 발음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